48세 은행원, 조기 은퇴 후 배당주로 월급보다 더 벌게 된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다들 은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올라오곤 하시죠? 사실 우리 주변에선 은퇴 준비라는 게 막상 하려면 너무 막연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TV나 인터넷에서 은퇴 후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작 현실로 돌아오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매달 월급 들어올 땐 그래도 안심이 되지만 그 월급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계기로 배당주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매달 월급 이상의 수익을 만들게 된 한 48세 은행원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굳이 은행원이 아니더라도 또 나이가 정확히 48세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용기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주변에 성공한 사례를 들으면 괜히 나랑은 다른 사람이지 하고 넘겨짚기 쉬운데 한 번만 시야를 돌려보면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의외로 많고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은퇴 전 불안감 그리고 배당주의 등장. 먼저 이 48세 은행원 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짝 들여다볼게요. 은행원이면 돈과 금융 지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개인 재테크 쪽은 크게 손대지 못하셨대요. 늘 고객들의 자산 설계와 대출 상담 등을 하면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또 자기 자신은 머릿속으로만 나중에 투자 좀 해봐야지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뤘던 거죠. 게다가 은행원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 퇴직금을 비롯해 연금 정도면 그럭저럭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선배가 퇴직하자마자 퇴직금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고 또 길게 이어지는 노후 생활에 대한 지출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몰려오면서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주식 투자나 펀드는 예전부터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부담스러웠고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엄두를 못 냈대요. 바로 그때 배당주라는 개념이 눈에 들어온 거죠. 배당주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주주들에게 일정 주기마다 이익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을 말해요. 배당금을 많이 주거나 꾸준히 주는 회사의 주식이 곧 배당주가 되는 거죠. 이 은행원분이 배당주를 선택한 이유는 주가 변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당 수익이라는 보너스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었대요. 내가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를 골라 투자해 놓으면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배당금이 들어와서 일종의 월급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당주의 장점과 현실적인 조기 은퇴. 이 은행원분은 평소에도 새로운 상품이나 금융 트렌드를 접할 기회가 많았으니 배당주에 한번 꽂히고 나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면 역대 배당금을 잘 지급해온 블루칩 기업들이나 과거 경기 침체 때도 배당을 꾸준히 지켰던 종목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재무제표나 배당 성향을 살펴본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배당주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해 단타로 수익을 내는 용도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월급처럼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어주는 안정지향적 투자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이 은행원 분도 은퇴 직전 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매달 혹은 분기마다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배당주에 집중하셨다고 해요. 결국 이분은 5년 정도 꾸준히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셨고 은퇴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월급보다도 많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배당금을 매년 받게 되는데 성공하셨대요. 물론 매달 균등 지급되는 연금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분기별 배당을 평균하면 일반 월급 이상의 금액이 된다고 하니 그 결과로 퇴직 후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럼 배당금만 받아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할 정도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사례마다 다르지만 사실상 회사에 다닐 때만큼은 아니어도 생계와 취미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해요. 또 노후에 다른 원천 소득이 따로 있다면 연금, 임대소득 등
그것과 합쳐서 훨씬 안정된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사례 1. 45세 대기업 과장. 만성 피로를 벗어나게 한 배당금의 힘.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한 예시로 확장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45세 대기업 과장님이세요. 이분은 사실 남 부러울 것 없이 안정적인 직장에 대기업 과장이라고 하면 사회적 위치도 있고 연봉도 꽤 높았어요. 그런데 늘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반복하면서 정작 건강은 돌볼 새가 없었다고 해요. 회사 다닐 땐 어차피 지금 몇 년만 고생하면 승진하고 연봉도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40대 중반이 되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거죠. 그제야 내 몸이 망가질 정도로 돈만 벌면 뭐하나. 은퇴 때까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이 확 밀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몸이 회복되는 동안 틈틈이 재테크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배당주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주식은 변동성 심해서 무서워라면서 관심 없었는데 들어보니 배당금을 통해 마치 월세 받듯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퇴직 전에 충분한 예적금을 모아둔 상태였고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 중 일부를 떼어서 배당주를 꾸준히 매수하셨대요. 그 결과 5년 뒤에야 어느 정도 살만한 배당금이 쌓였고 본인은 과감히 조기 퇴사를 선택했어요. 완전히 자발적 조기 은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금까지 받아서 추가로 배당주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매 분기마다 꽤나 든든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니 소일거리 정도만 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본인은 말하길 회사만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은퇴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생긴 지금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든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사례 2. 50세 교사. 퇴직 전 불안감을 배당금으로 달래다. 두 번째 사례는 50세 교사분의 이야기예요. 교사라는 직업도 연금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후배 교사들의 이야기가 늘어나면서 뭔가 다른 추가 소득원을 모색해야겠다는 고민이 깊었다고 해요. 특히 막상 은퇴하면 연금이랑 퇴직금만으로 아이들 교육비나 결혼 자금, 그리고 자기 노후 생활까지 한꺼번에 감당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분은 원래 주식을 전혀 몰랐고 증권사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처음엔 펀드를 알아보다가 친구로부터 요즘 배당주도 좋다고 하더라. 나름 안정적으로 배당 나오는 회사만 잘 고르면 연금처럼 쏠쏠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선 보험이나 예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탄탄하다고 평가되는 기업 몇 곳에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대요.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역시 주식은 무서워라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배당을 성실히 지급하는 회사를 골라서인지 배당금만큼은 꼬박꼬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약간의 주가 하락 충격은 배당금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었고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생각보다 꽤 큰 배당 수익이 쌓여 있더랍니다. 이분의 결론은 연금만 기다리고 있을 때보다 내 손으로 만든 두 번째 월급이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너무 든든해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더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요 라고 하셨어요. 역시 핵심은 불안감을 줄이고 은퇴 후의 삶도 내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사례 3. 52세 자영업자. 업종 변화 속 위기를 기회로. 세 번째 사례는 52세 자영업자 분이세요. 이분은 식당을 오래 운영하셨는데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았대요. 그나마 코로나 시기를 어느 정도 버텼지만 이후 업종 변화와 물가 상승,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대로 가다가 한 푼도 못 건지고 가게 문 닫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자영업 특성상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퇴직금이나 복지제도도 취약했기 때문에 노후가 더 걱정됐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분은 은퇴가 코앞이 아니더라도 몇 년 뒤라도 더 이상 식당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배당주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식당도 제대로 안 되는데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하고 부정적이었지만 조금씩 공부해 보면서 꾸준히 배당을 내는 회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대요. 결국 식당 수익 중 일부를 조금씩 떼서 업종이 다른 여러 회사의 에너지, 통신, 소비재 등에 분산 투자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재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넣으면서 복리 효과를 노렸다고 합니다. 비록 큰 돈을 한 번에 넣지는 못했지만 몇 년에 걸친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이제는 식당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버틸 만한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더 이상 적자로 가게를 접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당금을 포함해서 여러 수입원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가게를 접더라도 당장 생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니 오히려 가게 운영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마케팅 아이디어에도 과감히 도전하게 되었대요. 사업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조마조마했는데 배당금을 통해서 심적 여유가 생기니 사업 운영도 더 길게 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토록 바래왔던 재정적 안전망이구나 싶었어요. 배당주 투자의 핵심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꾸준한 투자 습관. 배당주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목돈 만들어 한 번에 다 넣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적절한 종목을 찾아서 분산 투자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들여 수량을 늘려간다는 전략이 중요해요. 검증된 회사 선택.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은 보통 사업 모델이 안정적이고 오랜 기간 이익을 내온 곳이 많아요. 따라서 배당 역사가 길고 경영 실적이 꾸준한 회사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분산 투자와 재투자 한 종목만 몰빵했다가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타격이 커요. 업종이나 지역별로 분산해 놓으면 한 곳이 어려워도 다른 곳이 커버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 보태면 복리 효과가 쌓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커지는 원리도 있죠. 장기적인 시각. 배당주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예요. 당장 주가가 조금 오르내려도 기업이 배당을 꾸준히 주는 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기 시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은퇴 후 삶을 조망하기. 배당주 투자를 단순히 돈 벌기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파트너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확보되면 하고 싶었던 취미나 공부, 여행 등에 투자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요.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얼마 모았지? 어느 정도 수익 나지? 만 계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난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가치와 즐거움을 찾고 싶은가? 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정적 안정이란 건 그런 삶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48세 은행원 분의 이야기는 한때는 은행이라는 안정적 직장에 다녔고 금융 지식도 남들보다 많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은퇴 준비에는 소홀하다가 뒤늦게 큰일 났다고 느꼈다는 점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듯해요. 그리고 배당주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통해 그 불안을 해소하고 오히려 조기 은퇴 후에도 월급 이상 버는 자유로운 삶을 만들었다는 점이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거죠. 사실 배당주 투자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해법은 아닐 수 있어요. 각자 성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투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의 불안을 방치하지 않고 뭔가 한 걸음이라도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배당주 투자든 창업이든 자기 개발이든 간에 말이죠. 만약 배당주가 궁금하셨다면 일단 소액으로라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증권사 계좌 여는 법, 기업 재무제표 보는 법, 배당 지급일과
배당락일 개념 등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나름의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더 공부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언젠가 우리도 나도 은퇴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놔서 다행이다. 이제는 돈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오길 바랍니다. 배당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걸 보면서 직장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네? 하고 기뻐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상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부디 이 글이 은퇴 전 불안감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시각이나 용기를 얻으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 후 삶, 그리고 그때 누릴 여유와 행복을 꼭 손에 쥐시길 응원할게요. 언제든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배당주든 다른 방식이든 나만의 은퇴 플랜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